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3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3권의 첫 번째 절에서 이 생극재화의 순서에 의해서 길과 흉으로 나누어진다. 즉, 그 순서에 의해서 길, 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권에서 8개의 각각의 격국이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파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랬죠. 죽어있는 법이다.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 살아있는 법으로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생극재화의 그 순서까지도 함께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성격과 파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3권의 첫 번째 철에서 이 생극재화의 이 생극만 표현한 거는요.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재화는 생략한 겁니다. 어, 어, 재화 이런 것도 크게 얘기하면 이 크게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통제한다 소리죠, 이것도. 이거 광의로 보면은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정관격과 인수격의 선후 관계에 따른 길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습니다. 정관격은요, 우리가 이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요인을 보면 정관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첫째,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아니면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그래서 생을 받는 게 성격 요인 첫 번째고,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두 번째 요인이죠.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상관의 적인 이 식상으로부터 극을 받지 않도록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 정관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본연의 정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식상으로부터 분탈당하지 않도록 정관이 얘네들을 관리, 통제해 줌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내는 일을 정관이 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기능이죠. 또 정관의 그 성격 요인 세 번째로는 정관 그 자체가 원령에서 투관이 되면은 그 바로 정관격이 성격된다 그랬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많이 이런 걸 설명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 합격 요인을 보면요. 첫째가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면은 상관, 경관, 의화, 백단이라 합격이 되죠. 그리고 관살이 혼잡이 되면은 정관이 이제 편화되죠. 그래서 편화된다는 얘기는 정관이 청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정관이 청하해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죠. 본연의 자기 역할은 이 재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겁의 침탈을 막는 게 본연의 역할인데, 그리고 내가 똑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게 정관의 본연의 역할이죠. 근데 혼잡이 되면은 편화돼서 이 편관이 에, 나의 양명 지원을 지켜주는 그 기능보다 나를 극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로 어, 정관이 혼잡되면 관살이 혼잡되면 칠살의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합격 요인이고요. 또 정관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중관이라고 그러죠. 중관이 되어도 이 혼잡된 거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요, 흔히 상관, 경관이면 위와 백단이니까
이 정관의 본연의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상관이에요. 그래서요, 이 상관의 폐단을 없애야 이 정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인성으로 직접 극을 해서 관리 통제해서 얘가 날뛰지 못하게, 즉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못하게, 즉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관리 통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관을 상관의 힘을 설기시킴으로써 상관이 힘을 설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상관이 이 재성을 통해서 설계시킴으로써 또 제가 정관을 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관 입장에서는 재성이 있으면은 생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점이죠. 또 생을 받으니까 그만큼 강해졌으니까 상관으로부터의 극도 견딜 수 있는 그 힘도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인성으로 상관을 직접 극을 하든지 아니면은 상관을 재성으로서 설기시킴으로써 이 상관을 순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관격에서 이 상관이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나오느냐, 시에서 나오느냐, 이 상관과 재성의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또 정관격에서뿐만 아니라 인수격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 인수가 약하면은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이게 이른바 관인쌍전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현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이거를 인성이 칠살을 썼다 그래서 인용칠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을 받는 게 정관, 편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인성이 힘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 내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 식상으로 설기시켜 주는 게 그 인성격의 세 번째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워낙 강하면은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약간의 마사지를 받는 거죠. 그 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그걸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생이 마사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 인성을 조금 조절해 주죠. 그렇게 해도 성격이 됩니다. 합격이 되는 요소는 인성이 약한데 근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극인을 당해서 이게 인성이 격이 무너지죠. 그럼 합격이죠. 그걸 이른바 탐제 개인이라고들 하죠. 에, 또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데 아, 평간의 도움을 받았다. 생했다. 그래도 역시 이 합격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평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관의 도움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아, 나도 인성도 강한 놈데다 평가를 보면 파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성격에서 인성이 이제 약한 경우에 주로 이제 해당하게 되는데요. 탐제 개인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성하고 인성하고 인성이 오면은 약한 인성에서 약한 경우니까 인성이 오면은 인성 입장에서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성이 먼저 오느냐, 인성이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가급적 인성격에서 인성이 약하면은 이게 인성이 길신이 됩니다. 그러면 길신은 뒤에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게 밖에서 오면은 그 선후보가 바뀜에 따라서 길흉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예,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식신격과 이 편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관격이 아니라 이제 식신격도 이 생극자의 재화의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나무 갈린다는 얘기죠. 예, 식신격에서도 그러니까 식신격의 성격 요건을 보면은 첫째로 생재를 하는 거죠. 재성을 하면 성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를 해도 역시 성격이 되죠. 그러려면 제사를 하려면은 나와의 힘과 식신의 힘과 평간의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면은 좋다고 그랬죠. 이걸 삼자개균, 삼자개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 평간이 칠살이 힘이 월등하고 식신은 별 별로 없어요. 나도 신약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나는 나 이제 식신 안 할래.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을 취할래. 그래서 취살이라고 해요. 기는 포기한다 소리고요. 어, 살을 취해서 살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인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살인 상생된 그 인성이 평관으로부터 즉 힘을 얻은 인성이 신약한 나를 생해주면 기식신격이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식 취살의 경우는 이게 포기했으니까요. 이게 편인이 와도 편인도식이라고 농어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식신격의 성격 요인이라면 합격 요인은 식신 재성을 생재하고 있는데 이 제가 실사를 생하고 있다. 재생사를 하면 이 재성이 이 칠살과 같은 당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신이 이 본연의 임무가 이 칠살 미쳐 날뛰는 칠살을 관리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쟤를 보면은 통제는커녕 더 미쳐 날뛰게끔 조장해주는 역할을 재성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격이 되는 것이죠. 또 뭐 식신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데 뭐 편인이 와가지고 어, 식신을 도식했다. 그래도 역시 합격이 되고요. 제사를 안 했을 때도 그냥 편인 자체가 식신을 극하면 편인 도식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식신도 이게 재성과 효신이 편인이 같이 나란히 투관이 되면은 이때도 선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길흉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임수가 갑이라는 식신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갑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식신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요, 임수가 갑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식신격이고 갑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요, 경금이 앞에 있고 병화가 뒤에 있으면 제죠. 경금 효신이 편인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식신격의 효신, 편인을 보면 편인 도식으로 이게 격이 깨졌죠. 우리가 이권의 식신격의 성패에서는 그렇게 표피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 접근을 했죠. 즉, 이권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이게 생극제와의 선후를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러프하게 원칙적인 설명만 한 겁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 타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제와의 선호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년운은 이게 사주가 보면 연은 초년운이고요. 시는 말년운이죠. 말년운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느냐? 이 효신이 식신을 밥그릇을 없는데 나의 일상 활동을 못하게끔 극을 하는데 이 재성으로서 효신을 제극인 한다는 얘기죠. 이게 효신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에 있으면은 어, 말년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요. 격이 이제 식신격이죠. 경 역시 이 부를 얻을 수 있고 기를 즉 권력을 발할 수가 있다. 즉 부기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식신격에서 효신, 어, 편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오면은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재성으로 어, 인성을 관리 통제하면은 권력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을 재인 특권이라고 해요. 개성으로 인성을 관리 통제하면은 권력을 얻는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맹파 논리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성이 결재권이거든요. 도장이니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 자체가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득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맹파에서는 격국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죠. 왜 이 격이 부와 기를 얻는다고 했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병이 앞에 있고 병이 이게 저 제가 앞에 효신 편인이 시에 있으면 이거와 반대라는 얘기죠. 반대되면은 말년운이 굉장히 얇을 것이다. 맑을 것이다. 별 볼일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요, 부와 기는 둘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비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있으면 효신이 뒤에 있으면은 재성보다 뒤에 있으면은 부도 없고 귀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뒤에 있느냐. 이게 이제 길신이 즉 희신이 뒤에 있는 게 좋다는 거죠. 통일한 천간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신이 뒤에 오면은 부도 없고 귀도 없다는 거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재와 효신이 식신격에서 이게 효신 탈식하는 경우에 이 재성과 효신이 그 선후 관계에 따라서 길흉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재성이 늦게 효신이 먼저 오고 재성이 늦게 오면은 아주 부귀를 누릴 수 있고 그 반대로 효신이 뒤에 오고 재성이 앞에 오면은 부귀를 다 바랄 수가 없다. 한마디로 흉하다는 거죠. 길흉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이게 이권에서 이야기한 식신격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 그것은 이 선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 장에서 성패를 논할 때, 성격 요인, 패격 요인을 논할 때, 이 선후 관계까지 감안해서 설명을 하면은 너무 설명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주 설명 기법도 탁월합니다. 예, 그런 게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자평진전 원문인데 가만히 뜯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경이 여기 오면은요. 갑년이면은 이게 경오가 됩니다. 경오가 되면은 이게 제격이 돼야지 식신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어떠냐? 경금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은 갑이 올라오면은 이게 갑신이 돼서 야, 이거는 편인격이 돼야죠. 제격이 아니라. 이게 편인격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식신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요. 또 이 경우는 보니까 경금이 뒤에 오고 병이 월에 오면은 이게 병인월이라 있을 수가 있어요. 사주가. 그러니까 이걸 심 선생이 이걸 그 염두에 두고서 얘하고 자리 바꿈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경금이 앞에, 병화가 뒤에.
아니면 여기는 이제 거꾸로요. 이렇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사주거든요. 어, 만약에 이게 병오고 우오고 바꾸면은 또 갑오월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제격이 되는 거거든요. 식신격이 아니라요. 그리고 만약에 갑민 이렇게 해서 식신격을 만들려면 여는 무년이나 개년이 와야 돼요. 즉 경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을 꼼꼼히 이렇게 찾아보면 이것도 역시 심 선생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사주인데 요런 거나 이런 거 이게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그 실수랄까요? 이건 그냥 귀염둥이로 재롱으로 봐줄 수가 있죠. 이 심 선생의 업적에 비하면 여기서 심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렇게 효신과 재성이 이게 효신이 기신인데 식신을 그 도식하는 흉신인데 이 흉신을 제극인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재성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기름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삐끗한 예를 들은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선후 관계에 따라서 한쪽은 이권에서는 식신기억의 성격 요인, 파격 요인으로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원칙적 기초적인 또는 그냥 디폴트로 이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사주를 통변하려면은 이 선후 관계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이게 또 그만큼 공부하기 어렵죠. 지난 영상에서 설하고 선생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연습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답인데요. 그러나 심 선생이 이런 힌트를 줬잖아요. 이런 제목 하나로.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제목만으로도 아, 눈이 번쩍 뜰 수가 있죠.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이 제목이에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이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평진전 원문에서는 식신격에서 어, 별로 다루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이 그 통주를 쓴 설하고 선생 책에 있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주를 삽입했습니다. 평주를 보면요. 식상이 생겨하는 경우, 즉 식신격이나 상관격이 이렇게 생재를 할 때 이때 편인이 도식을 하든지 식신을 그거든지 정인이 상관을 그거든지 다 이게 칠살관계죠. 이게 쉽게 그걸 수가 있다는 거죠. 식상격이 생재를 하는데 이게 극해서 얘들이 힘을 못 쓰면은 생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격이 생재하고 있을 때 이 인성 얘네들이 병이라는 얘기죠. 병. 그러면은 약은 뭐죠? 얘들을 극할 수 있는 게 재성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극해야 식상을 보호하니까요. 얘들이 극하지 못하게끔 극해서 얘들을 관리 통제하니까. 그래서 여기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데 있어서 얘들이 병이고요. 얘가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병이 된다는 거는 특히 식신격에서는요. 이 편인이 귀신이 되는 거죠. 상관격에서는 인성을 타면은 상관폐인이라 귀신이 아니라고 길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상관생제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상관폐인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귀신인 안 좋은 그 흉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인성이 앞에 있고 이렇게 식상격에서 인성이 앞에 있고 그러면은 이 식상이 어,
생제로 하는데 이제 재성이 뒤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가 뒤에 있으면 여기 인성이 일원을 생하죠. 이렇게 생하고 어, 생을 받았으니까 일간이 왕해져서 식상으로 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왕해져서 설기 뛰어난 기운을 설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인성이 왕할 때 식상을 쓰는 것과 동일하게 격이 아주 부기를 갖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에, 인성격에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인 나도 왕할 때는 식상으로 설하는 경우가 성격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죠. 그러면 이제 일도 왕해지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른 겁니다.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상격이 좋게 된다는 거죠. 인성격이 인성도 왕하고 나도 왕할 때 식상을 보면은 좋듯이 뛰어난 기운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생을 받으면 이 식상 역시 빼어난 기운이라는 거죠. 그 논리로 식상격이 이게 부와 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부와 기를. 그래서 신 선생도 격이 부와 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요. 어, 식상은 이게 재성으로 향하는 것, 재성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니까 이 재성은 왜 기뻐하느냐? 재성은 이 인성이나 효신을 에, 통제함으로써, 극함으로써 식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재성으로 갈 길을 좋아한다는 거죠. 얘들 극함으로써 얘들이 극하지 못하게 재성이 식상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 문장이에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만약 재가 없다면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거죠. 이게 재성이 없다면은 식상에 이렇게 인성으로부터 식상에 극을 받으니까 이 신격이 무너지죠. 저 효신 탈식이라고 그러죠. 그 경우. 그렇게 하면 병은 있는데 이게 재성이 없으니까요. 약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게 인성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어, 격이 빼어난 기를 아까 인수가 강하고 나도 강해서 그때는 식상으로 설기할 때 빼어난 기운이 된다고 그랬죠. 인성으로부터 이렇게 생을 받아서 식신격이니까요. 이 식신을 보면은 이게 빼어난 식신격이 된다는 거죠. 그 식신을 가지고 다시 재성을 하니까요. 식신생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격이 부와 기를 함께 얻는다는 거죠. 식신으로 뭐죠? 인성이 자기를 생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권력과 관계된 거죠. 부귀 중에서 귀에 해당하는 거고 식신생재를 하니까 그거는 돈 쪽에 되는 거죠. 부귀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재성이 뒤에 있고 인성이 앞에 있으면요. 그래서 효신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은 부귀를 얻는다고 심 선생도 이렇게 부와 귀를 다 얻는 식신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부귀가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깡통이라는 얘기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블라블라가 요 사안이에요. 요 사안. 그래서요. 요건데 요거는 보니까 식신격이죠. 이렇게 식신이 투해서 어, 효시는 있는데 재성은 없어요. 이 불기운이 없죠. 그래서 요 경우는 경금이 경금 효신이 즉 편인이 탈식한다 이거죠. 이렇게 경금으로서 간목을 극한다는 얘기죠.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칠살이에요. 경금이 칠살. 분명히 여기 보면은 탈식한다고 나왔죠.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로서 부응하는 게 이 재로서
이 편인을 제극인을 해가지고 이 편인 올빼미를 어, 잡아야 되는데 작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재가 없어요 여기에 재가 없으니까 병만 있지 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가 없어서 이 편인 올빼미를 잡는 일을 그게 부흥이죠. 부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경금 효신이 8시건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극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제극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극인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 효신이 식신을 극하는 거지만 이 제극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재성이 제격은 일간에 어느 정도 힘을 있음을 전제로 식신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힘이 있어야 일간이 힘이 있음을 전제로 제가 관을 생하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간이 힘이 없다. 그러면 인성으로서 생조를 받아야 돼요.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가 다시 인성을 제극을 해버리면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극인이 안 되게끔 연과 시로 떨어져 있어야 제격이 성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그게 일반화된 것인데 서로 장애가 안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효신도 여기 식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칠살이에요. 근데 연월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탈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걸 한다. 제국인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설하고 선생이 이런 경우 아, 이게 제국 장애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 선생 책을 볼 때 어려운 난점이 이겁니다. 어떤 데서는 이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게 정관격인데 상관을 봤어요. 그러면 상관 경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을 인성으로서 극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을 하면은 개수가 인성을 이제 개수 인성으로서 이 정화 상관 룰 브레이커를 준동하지 못하게끔 룰 테이커가 되도록끔 극을 관리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런데 기년이 되면은 아, 이 개수가 이 극을 받아가지고 개수 입장에서는 기토가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가 작용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극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준동을 하는 거죠. 룰 브레이커로서 이 정관을 극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경우는요. 이제 이게 설하고 선생 그 평주에 나오는 이게 다 설하고 선생 평주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한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어, 개수라는 인성이 있어도 비록 있을지라도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이게 인성이 있어도 이 상관을 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 마침내 관을 스크래치 낸다. 그건다는 얘기죠. 상관 경관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개수가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수가 없노라. 이 얘기예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인수가, 즉, 개수가 이 상관 경관할 수 있는 그 폐해를 이게 구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즉, 멀리 있어서 그걸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상관으로부터 우선 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요 문장 그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연시로 있으면 그걸 못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이 효신이
이 탈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연에서 시로 어, 그걸 한다는 거죠. 어차피 얘 입장에서 얘가 7살이고요. 경화 입장에서도 개수가 7살이에요. 이게 못 온다, 여기는 못 온다. 그 이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여기는 한다. 예, 심선생 책 읽기가, 아니, 서선생 책 읽기가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여기서는 생극의 선후 설명에 치중하다 보니까 범한 실수다. 그렇게 이런 게 좀 비교적 많아요. 서선생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심유천 선생대로 이렇게 극화를 가는데 중간에 여기가 뭐 병화가 있든지 그러면 극하는 힘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 상쇄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아요. 완벽하게 여기가 7살 병화가 있으면 이걸 못 뛰어넘느냐? 100% 막지는 못하겠죠. 100% 막지는. 즉, 그 얘기는 7살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은 이거 못 떨어가죠. 죽으니까 이쪽으로 병화를 못 뛰어넘겠죠. 그러나 7살이 있어도 얼마든지 잘 활용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 극해서 관계를 맺는 수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우주의 원리고 이 원리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걸 모를 때는 이게 원문을 선생님 읽기 전까지는 이런 이치를 상세하게 잘 몰랐는데요. 그 당시는 정말 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간모가, 야, 간모가 너 경검한테 극 받았니? 여기도 정화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개수한테 극 받았느냐고. 그러나 얘들은 글자가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중간에 가려고 하는 이 경금의 칠사를 만나면 이 극력이 최소화될 것이다. 극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선생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공부하는 이들이 헷갈리죠. 이거는 뭐 애기로 넘어가주고요. 이 사주에서 이렇게 재성이 없으면 이제 격이 무너지는 거죠. 효신 탈식이 돼가지고. 운이 재성으로 향하면 재에서 오면 이제 화죠. 화가 와서 제극인을 해서 이 효신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록 운에서 재성이 와도 그 효신 탈식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탈식의 문제를 구조하는 것이 하나 둘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둘에 불과하고 그게 한둘에 불과하고 마침내는 원국에서 재성이 없음을 싫어한다. 짜증낸다는 거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재성이 와서 이걸 그걸 한다고 그래도 개선되는 점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 그러니까 부귀의 대부분은 원국이 결정을 한다 소리를 지금 이 문장이 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인사이트가 거기에 있어요. 부귀의 기틀은 이 원국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대우는 물론 격을 변화시키고 뭐 등등 있으나 원국에서 정해진 부와 기가 언제 드러날 것이냐라는 가르쳐주는 일종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입니다.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원국에서는 부와 기를 보고 대운에서는 길흉을 바라소리가 그거였죠. 시간표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세운에서 유년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국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운에 의해서 부기가 상당 부분 보완이 많이 된다. 1, 2가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된다고 그러면 모길간들은 부자가 많아야 돼요.
간목이나 을목일간은 이 지지의 12지지 중에 재성이 진술중미 4개나 돼요. 다른 일간들은 뭐 화일간, 수일간 이런 데는 다 2개씩밖에 안 되는데 배나 많아요. 배나. 그러면은 12지 중에 4개나 되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이 재물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2년 지나면은 3년째 재성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간목이나 을목일간. 따라서 운에서 그렇게 와서 부자 되는 문제라면은 간목이나 을목일간은 부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소생이 보니까요. 목일간이라고 특별히 부자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른 것도 많이 다 상쇄되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거로만 판단해 봐도 국기의 대부분은 이 원국에서 결정이 난다. 대부분은 그것이 드러나는 부와 기가 언제 드러나고 흉하게 되는 그걸 가르쳐주는 로드맵에 불과하다. 타임테이블이다. 그 정도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요게. 예. 원국의 재성이 없음을 실현한다. 종국에는. 이게 이 문장을 지금 소생이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을 얘기를 해준 거죠. 신운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효신이 막강해지는 거죠. 득지했으니까요. 네, 경금이 득지를 해가지고 구제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지간한 거로 해가지고 하루 와도 이렇게 근이 있는 데다 대고 우운까지 이렇게 함께 와버렸다. 그러면 매우 매우 막강해져요. 예, 만약에 어, 이게 이제 갑신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절지에 앉은 갑이거든요. 갑 입장에서는 절각을 아주 세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지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운이 왔다. 만약에 경금일간이 갑목이면은 재성이죠. 그러면은 인운이 오면은 호랑이 운이 오면은 이 재성이 이제 대운의 통근을 득지를 이제 록을 얻은 거죠. 그러면 기운이 저 재성이 굉장히 그 힘이 세져가지고 재성이 커져서 경금일간이 돈을 많이 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기는 이 원국이 대부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운의 작용은 타임테이블 내지는 로드맵에 불과하다. 그거를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봐요. 경금이 근이 있는데 록을 깔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게 오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흉원 기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이 신호는 어, 길흉 중에서 흉이 도래해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기간이. 이게 신이 없을 때 대운에서 신이 오면은 여기 있는 것만큼 이게 흉옥의 작용을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국과 대운의 관계점. 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기 바쁘는 그 과정에서 점자 이렇게 점차 그, 그 회독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원문을 읽으면은 좋은 점이 거기에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연시로 있을 때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예, 거요. 이제 이거는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성이 뒤에 있으면은 이게 효신을 어,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거기를 함으로써 효신을 제거기를 함으로써 어, 그래서 부와 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 심 선생도 또 서 선생도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했죠. 그런데 병이 먼저 있고 경금이 뒤에 있으면은 요거죠. 요런 경우죠. 여기는 뭐 병이 아예 없는, 재성이 아예 없는 경우고, 여기에요. 예. 처음에는 아주 빼어난 길을 발산을 한다.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간다는 얘기죠. 잘 나가나, 종국에는, 막판에는 이게, 그, 이 식신이 침탈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북이 모두 다 잃어버릴 것이다. 비어 있을 것이다. 이게 시면 이제 말년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연에서부터 시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때 되면은 이 경금 이 시에 있는 글자 주도로 사주가 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효신에 의해서 이 식신이 파괴되는 거죠. 이게 보면요, 여기 병이 먼저 있고 경이 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갑도 있고요. 이게 원문을 설명한 거니까요. 천간에 이 네 글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심 선생이 자평 이제 원문에서 써놓은 것을 서 선생이 이걸 주석을 다른 거죠. 해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네 글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갑년이면은 이게 이 병인월이 올 수가 있어서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격이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이게 경금은 이제 시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앞에 있는데 이 병화가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연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월은 이 갑인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인월이 오려면은 연에 병년이 올 수가 없어요. 뭐가 와야냐? 무구나 개가 와야죠. 개년이나 무년이 와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탈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네 글자가 와야 되니까 월에 오는 걸 상정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월에 있는데 이게 심 선생, 서 선생 표현입니다. 설하고 선생. 종국에는 이 이제 경금 위주로 주도권을 들어서 이게 효신이 탈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뛰어넘어서까지 병화를. 지금 이렇게 문장이 돼 있으나 이렇게 해부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분명히 서 선생 책을 읽다 보면은 극허로 가는데 자기의 칠살이나 관살을 보면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데서는 관살이 있어서 어, 관살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못 간다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멀리 있어도 아까 봤죠. 어, 그걸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이 경우도 또 극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성의 편인 도시건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 선생 책 보기가 조금 까탈스럽고 헷갈리게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이 식신격에 있어서 효신탈식이 어느 정도로 이게 다 효신과 식신격에서 다 효신을 본 경우인데 여기도 본 거고 여기도 본 경우. 근데 재성과 함께 나왔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성이 반드시 뒤에 나와야 귀격이 된다. 그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초점을.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어도 심 선생은 이렇게 중간에 칠살로 막고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합도 극도 가급적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살이 있다고 그래서 100%다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칠살이 있으면 내가 모두 다 죽는다면은 얘들이 여기로 못 가죠. 칠살 때문에. 그런데 칠살 있어도 살듯이 이게 멀리 있어도 그 작용력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침탈인이 이런 문장들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식신격에서 효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활동을 못하니 무슨 부귀가 있겠어요. 빈깡통이다, 비어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요. 또 서선생이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놨는데요. 어, 그 얘가 이 사주예요. 이 사주인데 지지를 보니까 인월달에 태어났고 이게 다 묘미 합도였고 피지가 온통 다 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을목이 신왕하다. 그래서 이 정화를 봤는데 이렇게 강하면은 이제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은 녹곡격이죠. 걸록격과 월곡격을 합친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월지 겁재격이다 그래서 월곡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걸록격과 동일하게 비겁의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얘들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분탈해 가니까 얘들을 관리 통제해줘야 내 목숨의 원천이 보존이 되는 거죠. 뭘로 얘들을 관리 통제해 주느냐? 녹곡계에서는요. 첫 번째가 정관이에요. 정관의 주된 임무가 내 양명 기원인 재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 픽업을 정관으로서 통제하든지 아니면은 재성으로서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라는 표현을 했지만 얘들의 힘을 좀 수나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즉, 이를 재성으로 통제한다 소리는 이때 징검다리로 식상이 있어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얘들이 일간이 워낙 파워풀하니까요. 눈곱격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칠살이, 칠살로도 통제하는데 이때 칠살로 통제하려면은 식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이 된 통제받은 그래서 칠살 원래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나를 죽이려들지 않고 잘 통제돼서 정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편관이거든요. 이 식상으로부터 제살, 상관, 대사를 받아서 정관화돼 있는 편관이에요. 결국은 녹곡격에서는 정관이나 재성으로서 얘들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양명지원을 지키겠다는 논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봄에 태어난 나무예요. 그러면 봄에 태어난 나무가 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른바 목화통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걸록격, 녹곡격 중에서 금수 상황과, 즉, 가을에 태어난 금과 봄에 태어난 목의 경우는 정관과 이 재성이 용신을 이제 별도로 둘 중에서 정해야 되는데 식상을 용신으로 별도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통명의 경우와 금수상암의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녹곡격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 이 식상을 이 재성 안 봐도 그 자체로 얘들 기운을 설기시키는 힘이 봄의 나무와 가을의 금들은 설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자연의 이치가 그렇고 그 음양 오행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경우는 봄의 나무고 월급격이고 화를 봤죠. 그래서 이제 화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하고 정화를 봐서 이 왕성한 기운을 설하는 것이 아주 빼어나다는 거죠. 엑셀런트하다. 얘가 잘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용신이 된다. 예. 이런 경우 이제 녹곡격으로 봐도 월극격으로 봐도 별도의 용신인 이거 용신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식신이 용신이니까 과통명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희귀 판단의 기준이 이제 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신격에서 어, 식신격의 논리로 가는데 이게 인성에 의해서 합반이 되면은 식신격 자체가 기반된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병이 된다는 거죠.
기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이제 임시를 이제 토국수를 하죠. 이게 이제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으로서 인성을 재극인을 하니까 이 병을 치료해 주는 약이 되는 거고 이것이 희신이 되는 거고 식신 입장에서는 기쁜 거죠.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임수의 공격으로부터 식신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식신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 희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신이 앞에 있고 상신, 흉신, 기신이나 흉신, 병이 앞에 있고 약이 되는 어, 상신이나 희신이, 길신이 뒤에 있어야 좋습니다. 이 거꾸로가 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임수는 병이고 얘는 약이라는 얘기죠. 그렇게요. 해석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정임합을 해서 목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얘네들이 병이 합을 해서 목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제 얘들 둘이 얘는 수가 아니라 이제 목으로 변한 거죠. 얘도 화가 아니라 목으로 변한 거예요. 목이 된 거예요. 목이 됐으니 수가 제거됐죠. 이제 목으로 변했으니. 그래서 귀신이 제거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아름다운 일이나 용신이 날아가 버렸어요. 화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목으로 바뀌어서. 그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애석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타깝다. 목과 통명에서 화가 목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통명하지 못해요. 발음으로 형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용신이 연에 있는데 이것이 예, 손괴당했다. 이게 파손을 입었다는 얘기죠. 용신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합제를 당해가지고 귀신한테. 그러니까 연은 이제 조상궁이거든요. 이게 궁으로 읽어가지고 이게 연이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나쁘게 이게 변한 거죠. 그래서 출신이 한면 가문 출신이다. 이게 여잔데. 그러니까 이제 궁의 논리를 이제 희귀 판단으로 해서 이게 안 좋게 변해버렸으니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여자다. 을목이. 그 얘기죠. 기토가 시에 있어서 구원을 한대요. 구원을.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경임 합을 하면은 이게 얘도 이게 합을 해서 목으로 변했다며요. 그러면 목이에요. 목한테 어떻게 기토가 자기 관을 그걸 수가 있어요. 토가 어떻게 목을 그하냐고. 여기 화했다며, 변했다면서. 그런데 시에 있는 기토가 부주했다 소리는 뭐냐면은 토국수를 했다 소리예요. 결국은 이 양반이 이게 합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서요,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흥기했다 이거죠. 발전시켰다 이겁니다. 발흥시켰다. 집안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서 남편은 이제 관이 없으면은 제가 남편인데요. 여명의 남자는 관인데 여기 보이는 관이 없죠. 금기운이. 그럴 때는 관의 원신, 관을 생해주는 것이 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는 같은 공간으로 보통 여겨질 때가 많아요. 이런 혼인관계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토 남편이, 아니, 여기 미토 남편이 이렇게 시간으로 투관이 됐죠, 번기가. 이게 남편과의 작용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이 이 흉신을, 기신을, 이 병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게끔 이게 묘미 합을 해가지고 연관이 있어서 결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편을 도와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게 된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임수를 그건다는 얘기예요.
임수로 그건다는 얘기는 얘들이 목으로 안 변했다는 얘기고, 얘가 목이 아니라 여전히 수기 때문에 토국수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 에스카다라는 문장하고 이게 앞뒤가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그래서요, 여기도 풍성의 논리 중에 궁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식복이 있다 소리예요, 이게. 자식복도 있고 남편복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운이 남방으로 향했다. 그러면 화방이거든요, 남방이면. 그러면 용신이 예, 힘이 있게 된 거죠. 득지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복택이, 복과 은혜가, 이게 연못이라 소리인데, 연못이 은혜를 베푼다는 얘긴데요. 아프리카 세렝게티나 이런 초원의 건기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우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물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격이죠. 그래서 주역에서 이게 연못은 태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못에 가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는 즐겁고 제잘거리고 그런 뜻이 함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복과 은혜가 멀리 오래오래 이어졌다. 이 여자 사주에. 그런 거예요. 소생이 왜 이거를 갑자기 가지고 왔느냐면 이게 이제 이 선후 관계를 설명해 가면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분명히 식신이거든요. 식신격의 효신 탈식의 문제가. 지금 이건 효신은 아니더라도 식신이 이게 기반된 거거든요. 합반된 거거든요. 합을 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기토가 약이. 얘가 병이고.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합파가 안 됐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게 다 목목으로 변형했으면은 여기 토 하나만 토고 나머지 일곱 글자는 다 목이 돼야 돼요. 이게 합파가 된다면. 그래서 가급적 천간에 이렇게 정임합이 있다고 그래서 합파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철주 선생 사주인데요. 요 사주는 이게 합파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 유백원 선생이 일간이 합되는 경우, 만약에 무토일간이라고 치면요, 개수하고 합파가 되는 거죠. 무토일간이라고 치면은요. 거의 유백원 선생이 뭐라 했냐면, 일간이 고약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독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야 돼요. 인성, 비겁, 뭐, 이 통근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야 돼요, 일간이. 그런 데다 대고 무게가 합하면 화오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화월 달에 태어나야 돼요.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나야 되고, 또 천간에 그 화오행을 의미하는 병화, 정화가 떠 있어야 되고, 지지에서는 진을 만나야 돼요. 등용이은 공화사신이기 때문에 등용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일간이 나 이제 토 하지 않고 화로 변을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일간은 아니니까 얘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무게가 합을 해가지고 특히 이 개수를 보면은 양쪽 밑에가 전부 다 이게 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는 이 무토는 화토 동법이니까요. 그렇게 화의 기운을 내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화로 변했으면 여기 병화가 있잖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곳에 화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진을 봤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임철주 선생이 이게 자기 사주를 얘기해가면서 무게가 합을 해서 양인화됐다고 그랬어요. 양인. 그러면 다 이게 얘도 이제 토가 아니고 화고 이거는 정관이 아니고 화라는 양인화됐다. 비겁화가 됐다. 비겁으로 변했다. 그래야 이게 정임합하면은 목목으로 변화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생이 그랬죠. 천간에 이렇게 합이 있으면 일간이 그 회귀격이 되는 그 요건에 준해서 이게 목으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정임 한 목이면요. 여기는 목월달이 태어났죠. 천간에 목의 오행이 이렇게 있죠. 을목이 있죠. 진이 없잖아요. 진이.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정화가 나 목으로 이게 여기에 통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목을 때려치지를 않아요. 아니, 이제 화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건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병화 있으나 이건 사지거든요. 음양 오행을 달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가 목으로 안 변합니다. 얘는 목으로 안 변하는데 얘 뭐 임수 혼자만 목으로 변하나요? 이게 보면은 예, 대부분 이렇게 있고 뭐 목 기운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변했다. 변했으면 이게 기토가 이렇게 임수를 극하는 약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토가 목을 극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극할 때도 소생이 이걸 일간을 여기에 칠살이 있는데요. 이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놓고 보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일간은 주인이고 이거는 나머지 연, 월, 시, 간은 일종의 나그네죠. 그, 그 주빈 관계를 맹파에서는 나누거든요. 나와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탄력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좁게 보면 일간이 나로 보는 거죠. 이제 혼인관계나 그런 건 나로 보고 이런 거는 이제 타인으로 봐야죠. 이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이게 천간합이나 천간극을 이해하는 원리가 이 한신의 논리입니다. 이걸 심희천 선생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대목에서 보면요. 서 선생은 이렇게 극화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칠살이 있으면 관살이 있으면 이거 뛰어넘지 못한다고 그 명문으로 밝혀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논리 때문에 칠사를 뛰어넘고 극할 수 있다고 봐줄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게 합이나 극은 일간이 비어 있다. 이거 나그네들끼리 저들끼리의 문제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합극의 영향을 살펴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파를 아주 합파 안 됐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파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간합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합파를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간으로서 육합을 해가지고 변을 하면은 이 천간이 그 화되는 이게 어, 이제 묘술 합이다. 그러면은 화니까 묘고 술 그 위에 천간에 이 화오행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거 있다고 그래도 대부분 이 합화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으로 그 유백원 선생이 제시해 놓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귀격에서 가화, 진화, 가짜로 펴는 거, 진짜로 펴는 거, 그걸 또 접천수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함부로 그, 또 지제합이라든지 천간합을 이야기해서는 그 고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이게 생극제화를 볼 때, 특히 합하고 극을 볼 때 감안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건 내 영역이고 이게 타인들끼리 손님들끼리의 문제다. 그들 간의 관계에서 합의나 극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칠살이 있으면은 아까 그랬죠. 100% 방지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걸러지기도 한다. 이게 칠살이 무서워서. 그 이유 아까 설명했죠. 100% 막아진다고 그러면은 칠살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칠살을 있어도 살듯이 극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리 세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선후관계 논리의 선후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들이 나왔다. 그런 한도 내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네. 영상이 길어져서요. 이제 칠살격도 동일하게 원래 같이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다가 너무 길어져서 식신격만 따로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칠살격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칠살격이 그 식신 제살하는 경우죠. 선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